안녕하세요. 저는 3반 6번 김수빈입니다. 저는 오늘 등소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등소평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신 분 없죠? 왜냐면 지금 다 죽었어요. 등소평이 지금. 네. 자, 목차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소평의 성장 과정, 두 번째로 등소평 업적 및 정책, 세 번째로 등소평 명언, 네 번째로 등소평에 관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전에 먼저 소리가 울릴 수도 있고 제 발음을 잘 못 알아들어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등소평, 중국어로는 덩샤오핑. 등소평 그는 누구인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저도 실은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등소평은 1904년부터 1997년까지 살았던 사람으로 마르크스주의자, 무산대제성명가, 정치가, 또 군사가이면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해방군,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 번의 정치적 좌절을 거쳤으므로 많은 중국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의 용서가 될 수 없는 인물로 꼽았었지만 그는 정권을 완전히 장악해서 중국의 구국혁명과 개혁개방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중국식 사회주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어떻게 생긴 것 같습니까? 정말 잘생겼죠? 자, 등소평 일생을 간략하게 얘기해 드리자면 1927년에 중앙공산당 중앙비서장을 시작으로 1980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등소평의 행당 과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농의 자식으로 출생했어요. 1904년 8월 24일 등소평은 어느 중국 한 폐방촌에서 태어났으며 어릴 때 이름은 등선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농이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농사꾼들 보이시죠? 즉 중간 정도의 규모로 짓는 농사 또는 그런 농가와 농민을 뜻합니다. 등소평이 태어난 시기 중국은 거의 모든 민생이 도탄에 빠졌고 정부는 부패가 심해서 되게 서양 열강들은 중국 침략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등소평의 성장 과정의 학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소평은 불과 7세 어린이로 신식 소학교를 전학했고 그리고 1918년 말에 프랑스 유학 예비학교에 입학하였고 중산대학교로 나왔습니다. 이게 중산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보다 더 좋아 보이죠? 두 번째로 등소평 업적 및 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등소평의 정책은 거의 대부분 세 개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개혁개방, 두 번째가 상보주 전략, 세 번째가 일국양제입니다. 첫 번째로 개혁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개방은 중국의 가장 위대한 경제 업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등소평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현대화 건설을 국가 목표로 설정하여 경제, 정치, 체제 개혁과 재개방을 통해 중국을 중국적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노선을 확립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는 이 표를 보실 때 보이시죠? 화살표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성장한 것을 보면 개혁개방의 결과가 정말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보주 전략입니다. 상보주란 세 발자국을 걷다라는 중국의 뜻이고요. 그리고 이게 등소평이 현대화 발전 경략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1보 원바오라고 합니다. 원바오는 인민의 기본적인 의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2보 샤오캉입니다. 샤오캉은 인민 생활의 수준을 소강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보 대동은 비교적 부유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하며 기본적인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일국양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곱 영제는 한 나라의 두 가지 제도를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중국이 모모와 대만에 대해 경제적 독립성을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밑에 사례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의 계기는 영국이 1997년까지 어디를 지배했으며 이거 주권 반환에 관한 중명회담이 198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영국은 자본주의가 무너질까봐 땡땡을 주기 싫어했으나 등소평은 다시 이 땡땡을 받기 위해 그 일곱 양제를 제시하고 다시 이 땡땡을 중국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땡땡은 바로 홍콩입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를 아시죠? 등소평에 군대가 있었기에 지금 홍콩이 중국과 함께할 수 있던 계기가 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등소평의 명언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등소평의 대표적인 명언은 흑물백물론인데요. 보이시죠? 여기 검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 즉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무슨 상관인가 지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의 뜻은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이민을 잘 살리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등소평의 선구론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이 외에도 발전이야말로 절대 불변의 진리이다. 과학기술은 제1의 생산력이다. 등등 등소평은 되게 과학 발전을 되게 중시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어는 제가 잘 못 읽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등소평에 관한 평가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등소평은 거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긍정적인 평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개혁, 개방 정책으로 중국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이는 아까 중국 제가 그 등소평이 시행한 정책들을 보며 소개해드렸듯이 등소평은 개혁, 개방 정책으로 중국인들을 많이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중국의 위대한 작은 거인이다. 등소평은 키가 매우 작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거인처럼 중국에게 되게 많은 일을 해주었고 중국이 잘 살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위대한 작은 거인이라고 불립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개혁 개방의 총 설계가이다. 이거는 아까 계속 설명해 왔으니까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자, 이제 부정적인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총 제가 두 개를 썼는데요. 첫 번째, 빈부격차라는 제한을 만들었다. 등소평은 거의 3분원을 중시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아무거나 상관없고 중국인들만 잘 살게 하면 된다라는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빈부격차라는 되게 큰 빈부격차가 이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천안문 사태가 있습니다. 천안문 사태란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보수적인 파와 대대적인 개혁 개방을 주장하는 개혁파의 대립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천안문에서 시위를 해석합니다. 이것은 천안문 사태 또는 6.4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또 한마디로 북경의 정치 풍파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등소평이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아직도 중국 사람들은 등소평을 많이 기리고 있습니다. 그 예로 들어서 등소평이 많은 방송과 영화로도 제작되어 있고 합니다. 이게 등소평이 나온 드라마입니다. 이게 인기를 많이 끌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혹시 시간 되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등소평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다. 아직 안 끝났어.